안녕하세요, 사범님. 안녕하세요, 사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요, 자, 네. 묵묵히 일선 도장에서 태권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리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시는 강호의 고수님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보는 시간을 기획하던 중에 흔쾌히 출연을 허락해 주신 우리 장진원 사범님이십니다. 자, 지금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요. 저도 뭐 그 지역에서 있었지만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분 사람 좋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듣는 우리 장진원 사부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마음 따뜻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요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장 사부님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고 책을 이렇게 정말 많이 읽으시고 어떤 분께서 요즘은 책을 읽지 않는다. 지금 태권도 사범이시면서 그 다음에 애들까지 돌보시면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게 된 계기라든가 마음가짐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계획해서 되는 일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우연찮은 계기인데 애들이 3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5학년, 둘째는 3학년, 셋째는 킨더가든인데 이제 한 6주 정도 지나고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안방에 들어와서 그냥 혼자 핸드폰도 보고 의미 없이 보내고 있었는데 애가 이제 딴짓을 한 거죠. 수업 시간에. 네. 아무도 지켜보질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메일이 온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애기가. 그래서 봤더니 자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근데 이게 구글에 설치하는 히스토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선생님이 보고 딱 걸린 거죠. 화가 엄청 났는데 이거는 이렇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옆에 앉아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옆에 앉아서 있다가 애들은 공부하는데 저는 핸드폰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책 읽을 거야 해서 책을 한 권을 읽다가 그게 시작의 기술이라는 거였는데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계속 읽게 된 거예요. 그게 계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렇죠. 예, 그 긴 시간에 아침 챙겨주고 점심 챙겨주고 나머지는 책을 읽는데 한 이렇게 두꺼운 책도 한 3일이면 읽으니까 계속 읽게 돼서 계기는 그렇게 돼서 시작했는데 거기에 나온 글귀들이 좀 마음을 울리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페이스북에 남겨서 제가 이제 저를 기록하고 다짐하고 일상생활에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시작의 기술 어떤 내용인지 뭘 시작하기가 두렵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일단 제목에서 제가 좀 캐치가 되거든요. 시작의 기술이 부제는 너를 더 이상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약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망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뭐가 옳은지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면 거기서 발전을 하듯이 제가 사범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유튜브를 시작하셨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네? 하다 보면 조명이 필요하네? 하다 보면 화질이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네? 하다 보면 이렇게 커지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네네.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말라는 거죠. 뭐든지 시작을 하라는 그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맞는 게요. 저도 우연찮게 이게 시작을 한 게요. 그 예전 학부모님 한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나와서 방송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말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딱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일단 무조건 하래요. 그리고 자기도 이게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시대가 팬데믹 시대고 어디 가서 사람들을 직접 찾아 만날 수가 없으니 온라인상으로라도 본인을 어필하고 자기를 알려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너의 컨텐츠가 정말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볼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래. 그것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래요. 맞아요. 그 다음날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의 기술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책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책을 읽기를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저도 공감을 했으니까 계속 읽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사부님 요즘 페이스북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와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신다. 네. 많이 예. 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나눠주시고 좋은 말씀 좀 네네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많이 잘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제가. 제가 그 기술은 좀 아직 연구 중이라서요. 네. 네, 한번 뭐 해보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멀어져가는 한국어, 다가오지 않는 영어. 이게 미국에 사니까 좀 그게 좀 제일 힘든 거더라고요. 제 영상을 봐도 제가 한국말 잘 못하고. 잘 하시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인들하고 얘기하는 대화랑 퍼블릭하게 이제 오픈되는 그렇죠.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 쓸 것도 많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뭐 육아하고 팬데믹 상황하고 근황 소개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하고 더불어서 사부님 소개를 잘 못해드린 것 같아. 괜찮은데. 안녕하십니까. 사범사관학교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는 장진원 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저는 와이프가 오전에 출근을 하는 직장맘이고요. 저는 오후에 일을 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이라 오전에 온전히 새 아이의 육아랑 살림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걸 끝나고 또 와이프가 퇴근하기 전까지 태권도장을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도 다 그렇고 대단하다, 뭐 나는 그렇게 못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닥치면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맞거든요. 닥치면 다 하거든요. 어떡하겠어요. 닥치면 다 하는데 그 시간을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하고 뭐 활기차게 하진 않았거든요. 짜증도 많이 내고 애들한테 성질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 애들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거를 알아채고 내가 내 감정의 쓰레기를 애들한테 계속 버리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고쳐먹기로 했죠. 이양하는 거 잘해보자. 그리고 우리 와이프, 제 와이프가 해준 말이 저를 많이 바꿨죠. 그 페이스북을 쫙 보면서 저는 뭐 아침에 운동하는 것도 찍고 책 읽는 것도 찍고 저 운동하는 것도 찍지만 애들이랑 캠핑 가는 것도 찍고 하거든요. 그걸 쫙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애도 그렇고 여보도 그렇고 둘 다 서로에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남들은 아침 일찍 직장 가서 집에 와서 피곤해서 애들이랑 같이 보낼 시간도 없는데 보통의 아빠랄까 애들도 나중에 크면 큰 추억을 갖고 있을 거고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추억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행운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먹으니까 정말 행운인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재밌게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지금 딱 들으면서 우리 장사부님 결혼 잘하셨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결혼 잘했습니다. 네. 예, 그런 느낌 많이 드시면서 사실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거를 잘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을 딱 바꿔주시는. 네, 안 그랬으면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지 하다가 또 화내고 짜증내고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악순환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한 스텝을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작은 이렇게 변화 그 부분을 이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2번, 3번 고사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사부님 언제 어떻게 한번 출연 좀 해주세요. 그러셨을 때 그냥 오케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요즘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좀 누구한테 부탁을 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마음을 먹고 살려고 한 계기가 한 2-3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슬픔을 먼저 겪은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하고 네. 아닌 사람의 위로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분명 예, 그분들도 똑같은 위로인데 아마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뭐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 왔을 때도 전부 락다운이 돼서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은 이제 전화 받기가 무섭다고 전화가 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 다 캔슬 전화고 홀드 전화고. 네네. 근데 저는 그때 한 2주 해보고 안 온 애들 제가 리스트를 먼저 뽑아서 제가 먼저 빌링 컴퍼니에 30-40명 넘게 홀드를 시켰거든요. 제가 먼저. 아유,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아, 예. 손이 이 샌드 누르는데 손이 덜덜. 아유, 그렇죠. 근데 예,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누르고 나서요.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진짜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는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 그 말이 좀 빠졌는데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바로 받는 이유는 그 분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부탁을 하는지 대충은 알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질질 끌지 말고 흔쾌히 한 번에 오케이를 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자라는 게 얼마 전부터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흔쾌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고 그냥 막 툭툭 던진 게 아니고 저도 좀 한참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책 하나하나 네. 정말 이렇게 읽어가면서 줄쳐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딱 여쭤봤는데 하죠. 그랬을 때 저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를 통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송용 네. 멘트가 아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댓글 하나라도 정말 감사드리는 건데요. 매일 그 영상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생각들, 지식들, 경험들도 공유해 주시고 그런 자세들이 저희 사범님들께서 좀 동기부여가 되고 좀 더 저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40대 중반 좀 지나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조금 더 늦기 전에 저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렇게 놔뒀을 때 아버님도 자제분이 3분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셋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네. 컸을 때 저희가 한 자취들을 한번 이렇게 보지 않을까. 예, 저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예, 사범님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한 4가지 정도 네.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느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 네네네. 뭐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존심, 음흠. 그 다음에 칭찬, 그 다음에 고마움, 그 다음에 위로. 네. 요 4가지. 그러니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제자들을 더 잘 가르치고 동작을 잘 나오게 하고 네. 어떻게 제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이런 약간 기술적인 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뭐 팬데믹 코로나 사태에서 신경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책도 읽고 스스로 이제 정립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기술보다 더 한 걸음 더 뒤로 가서 원초적으로 네. 마음이 네. 사람이 마음이 변해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자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 아니고 표현이 집착이라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집착. 집착. 어떤 쪽, 예,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들은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그런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느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고쳐주려고.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못하는 걸 알아요, 애가. 네. 근데 알아채서 달랬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자기는 이제 자기 알거든. 맨날 지적받으니까. 그렇죠. 반대손 아니야, 그 손 아니야, 저 손이야, 아니야, 너 무릎 더 올려. 계속 지적. 이게 집착인 거예요. 집착. 그렇죠. 근데 창문에 컴피던스라고 딱 붙여놨어요. 맞아요. 태권도 잘하면 근데 지적을 하는데 컴피던스가 어떻게 생깁니까? 얘가 자꾸 주눅이 드는데.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는 자존심이다. 이건 너 집착이다. 네. 너의 학생은 네가 아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머리로는 알았어요. 사람이 애들이 다 관절도 다르고 뭐 신체 성장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발차기를 만들어내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되지만 속으로는 너는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깔려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심하면 말은 그러는데 표정이 가면을 쓰고 표정에서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잘하면 우와 막 이러는데 그냥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굿잡 뭐 that's right 뭐 이러고 그러니까 표정이 다르니까. 네. 제가 그래서 느낀 것 같아요.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하면 집착이 사라진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연결이 돼서 칭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지금 지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제 집착을 버리고 얘는 그거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칭찬의 기술은 저는 진짜 김창욱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네. 아세요? 네네. 네. 강의 정말 재밌게 하시는 분. 네, 정말 재밌게 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의 그거를 진짜 100% 인용하고 싶은 게 칭찬을 해주는 거는 약간 얼굴을 좀 모질하게 바보처럼 모질하게 해줘야 네. 상대방이 높아진대요. 맞네. 그래서 엄마 나 오늘 98점 맞았어 이랬는데 엄마 표정이 약간 모질해. 와 대박 뭐 이래야 된대. 그래야 된대요. 맞네. 그러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이게 존재의 칭찬이래요. 존재의 칭찬. 제가 제일 맞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칭찬은 원래 결과에 대한 칭찬은 우리가 유스트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1등 했으면 뭐 잘했어. 그렇죠. 야 좋아 하잖아요. 네네. 교육학적으로 아동학적으로 과정을 칭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 그 과정이 그게 밑받침이 돼서 뭐 더 크게 될 거야. 그런 식의 과정을 칭찬하라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저는 존재 칭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접목을 해보시니까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요. 있나요? 일단요, 애들이 더 잘해요. 그렇죠. 윽박 지를 때보다 훨씬 잘해요. 네네네. 자기가 못하는 거 알아요, 자기도. 네. 근데 그 과정을 칭찬하는 거랑 아니면 야, 사범님은 너가 여기 와서 하고 카메라 앞에 와서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하면 자기 뿌듯한 거예요. 나 그렇죠. 여기 앞에 온 거 자체가. 네.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찍기를 차고 있었는데요. 사범님이 옆에 싹 와서 여기서 딱 이러고 갔어요. 표정하고 딱 이러고 갔어.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혼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찍기를 너무 높이 올려요. 오버 스트레치 돼갖고 뒷발이 들리는 거죠. 그 등부터 땅에 떨어져서 숨 못 쉬고.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있죠. 예, 많죠 그런 거. 태권도장에서 사범님하고 거리가 꽤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아직도 살짝 그 기억나는 게 그 도장에서 관장님이 정말 잘해. 그때는 뭐 하이파이브 이런 게 있었던 시대 아니에요. 맞아. 가까이 와서 맞아요. 잘했다 그러면서 지나가시는데 왜 그
면도 그 쉐이버 그 냄새 있잖아요. 스킨 네네네. 그 쉐이버 그 냄새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잘했다 하고 싹 지나가셨는데 약간 향수 냄새 비슷한 그 쉐이버 그게 딱 기억이 나요. 그 옛날 아주 어렸을 때 그 찍기 연습하던 그 옐로우 벨트 때 생각이 갑자기 났었어요. 그러니까 맞네. 그 칭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대놓고 everyone good job guys 이거보다 그렇죠. 아까 사원님의 관장님처럼 딱 집어서 얘한테 너 오늘 잘했어. 오늘 찍기 너무 멋있었어. 쟤한테는 오늘 너무 포커스 잘했어. 오늘 한 번도 안 움직였어. 너무 잘했어. 좋아. 요런 개별적인 디테일한 칭찬 그것도 해주기가 힘든 기분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온 거 자체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존재를 인정을 해주니까 애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근데 순전히 제 틀에 맞춰서 집착을 하고 여기까지는 해야 돼 해버리면 애들은 점점 못 따라오고. 그렇죠. 며칠 전에 유튜브 올리신 거 보니까 눈높이를 낮추라고 네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언더스탠. 네. 그거랑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집착을 하지 말고 인정을 하니까 네. 집착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칭찬이 되더라. 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느끼는 게 말씀을 하시지만 상당히 또 집중을 해주세요 저한테. 네. 그래서 들으면서도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지금. 학생들도 평소에 이렇게 이 사부님은 나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가 칭찬을 더 해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상승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냥 드는 생각. 그래서 최대한 지금 한국말로 풀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학생들이 계속 받아진다면 이 학생들이 태권도를 얼마나 많이 사랑할까요. 예, 그리고 그랬더니 칭찬의 기술 그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학부형님들도 솔직히 저는 시카고가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바로바로 반응이 안 오거든요. 네네네. 저는 보통 학부형님들이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뭐 7, 8년씩 다니고 계속 아직도 계시고 그런데 거의 뭐 삼촌 같죠? 삼촌이나 뭐 이모나 고모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의를 그렇죠. 갖추는 편은 좀 아니에요. 제 성격 자체가. 네네네. 저는 도장 전화가 따로 없고요. 저는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하게 된 이유가 그때 문자도 잘 보낼 수가 있고요. 네. 더 신경 써줄 수가 있어요, 솔직히. 학부형님들 생신일 때 벌스데 한번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이렇게 소소하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어드밴스 클래스는요, 뭐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못 하겠는데 학부형님들이 거의 안 들어오세요. 네. 한 2, 3년 지켜보시더니 그냥 놓고 어디 가세요. 그렇죠. 믿으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맨 처음에는 뭐 데이케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는 유대감이 좀 있네요. 네, 그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참 그냥 끈끈한 뭔가가 있겠다. 어렸을 때 본 그 형들이 많은 도장. 아마 티네이저 학생들한테는 좀 삼촌 같은 느낌도 있고 뭐 큰형 같은 느낌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큰형. 그러니까 좀 막 근엄하고 이런 적이 아니고 좀 따뜻하고 재밌고 자기 말 잘 들어주고 운동도 하고 뭐 어떤 봉사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게 별로 안 됐어요, 솔직히.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마음 먹은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어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남 탓도 많이 하고 환경 탓도 많이 하고 지금 있는 자리가 되게 싫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꾸니까 진짜 이건 거짓말 같지만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5분 거리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느낀 것 같아요. 진짜 마음 먹기 달렸구나라는 말이, 그 말이 의미하는 무게를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흘러갈 수도 있지만 저같이 그게 확 느낀 사람들은 진짜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짜입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진짜, 있는 게 진짜. 저는 뭐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아보고 중동에서 살아보고 뭐 미국에서 살아보고 오스트레일리아 살아보고 뭐 캐나다에서 살아봤는데 유토피아는 없다. 그런데 자기가 있는 자리가 유토피아다.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이 마음가짐이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여기 맞아요. 딱 와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이다. 저는 공감을 하는 말씀이다라고 다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디 가도 네. 힘들다고 느끼면 다 힘든 거고 맞아요. 네. 쉽다고 느끼고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다. 따뜻한 자리다라고 느끼면 그게 유토피아가 스스로 만드는 거. 100%, 2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좀 많이 좀 돌아다녀 봐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유, 맞습니다. 좋은 말씀. 그 존재, 칭찬, 그런 말씀들을 쭉쭉쭉 들어오면서 이거 내가 장사부님 조금만 더 일찍 좀 알았더라면 지금 막 1년밖에 안 됐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어떤 마인드가 있으셨었 그렇죠. 같아요. 예, 그거는 예. 그렇죠. 예,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의 기술에 네. 그런 글귀가 나오거든요. 환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환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라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환경이 어떤 그 사람이 보통 야 환경에 사람들이 변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와서 뭐 영주권 때문에 힘들고 뭐 안 되고 또 뭐 변호사 또 잘못 써가지고 한번 또 뒤집어지고 그렇죠. 또 안 좋은 게 계속 오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는 제가 이제 저를 드러낸 거죠. 아, 나 안 해. 몰라.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다 싫어.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 나 원래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그러다가 영주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태권도 앤 합기도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지금 현재 그랜마스터 김관필 관장님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저랑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나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토요일 날 이제 구경을 갔죠. 도장에. 네. 지켜봤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쾅쾅쾅 뛰고 내가 그리던 도장의 모습, 뭐 사범의 모습 이게 제 앞에 그냥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한 2주 고민하다가 밤늦게 밤에 찾아갔죠. 네. 통닭하고 이제 뭐 좀 사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죠. 도와달라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한 달 반, 2달을 매주 갔어요. 그리고 뭐 평일에 오전에 뭐 미팅 있으면 3살짜리 막둥이, 4살짜리 그거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미팅에 애를 데리고 간다는 자체가 참 민폐 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만큼 솔직히 절실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가서 같이 운동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그러면서 슬슬 제가 원래 추구하고 원하던 게 이제 새싹이 하나씩 나오고 물 주고 키워서 조금은 이제 뿌리가 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된 것 같아요. 이게 뿌리가 박혀 있어서 사모님이 요청하셨을 때 이렇게 오케이 한 거지 만약에 나 스스로도 단단히 잡고 있지 못하면 그런 걸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김관필 관장님 정말 세상에서 잘한 것 중에 한 일이 네. 찾아간 일이 손꼽아 듭니다. 그게 진짜 네. 정말 아유, 고맙습니다. 그분. 정말 잘하셨네. 네. 고마움의 표현. 네네. 고마움의 표현. 또 어떻게 또 시작이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다 연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인정하고 칭찬해 주다 보니까 이 팬데믹 시기에 제가 한 30-40명을 먼저 홀드 제가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와주고 네. 락다운이 풀려서 인펄슨으로 와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다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답을 할까 열심히 가르치는 거 말고 뭐가 더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우연찮게 유퀴즈를 보게 된 거죠. 유퀴즈에 유재석 나오고 하는 네네네. 거에 네네네. 네. 기아자동차 네네. 부장님 네. 그분이 기아자동차 사장님보다 연봉이 많으시대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부장이 사장보다 연봉이 많냐? 네. 좀 자세히 찾아봤죠. 자세히 찾아봤는데 이제 그분이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노트가. 근데 거기에 첫 고객부터 마지막 고객까지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생일, 뭐 취미,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진짜 진심으로 뭐 차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안부도 묻고 단풍 좋아하면 단풍 어디 잘 줬는데 갔다 오셨냐 묻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차를 바꾸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또 누가 차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렇죠. 천천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연봉을 왜 사장님보다 많이 받냐면 1년에 600대를 팔았대요. 1년에 오 마이 600대를. 자기 혼자서는 600대를 못 파는데 자기가 남한테 마음을 주고 진심으로 대하고 이게 또 다른 나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렇게 쫙 퍼지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괜찮은데? 그러다가 어버이 자서전이라는 책을 보게 돼요. 네네네. 예, 그거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어버이날에 선물로 드리는 건데요. 네네. 자, 되게 얇은 책이에요. 책인데 그냥 질문지만 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좀 더 알고 싶어요. 이름, 뭐 키, 혈액형, 뭐 상의 사이즈, 하이 사이즈, 발 사이즈, 몸무게 그런 거. 뭐 태몽은 뭐였어요? 아빠는 어릴 때 꿈이 뭐였나요? 짬뽕 짜장면, 뭐 소주 맥주, 찍먹 부먹. 내가 제일 뭐 원망스러울 때는 언제였냐? 내가 정말 기뻤을 때는 언제였냐? 엄마 아버지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을 때가 있느냐? 이런 사세한 것들이 딱 적혀져 있어요. 그걸 이제 엄마 아버지를 써주면 받아보고 펑펑 운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거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아까 그 기아 자동차랑 이거랑 이제 매치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인터넷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사서 보내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범님의 역할이 태권도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나은 도가 길도 짠데 뭐 영어로 하면 웨이고 어떻게 보면 라이드 웨이 뭐 베럴 퍼슨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주입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들 기회를 주는 거죠. 그거를 잘 이용해서 엄마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엄마가 좋아하는 건 뭐였는지 뭐 이벤트 심사 볼 때나 설베이를 하나씩 끼워서 보내가지고 학생하고 같이 이제 서프라이즈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복잡하겠죠. 사람이 많으면 귀찮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마움의 표시로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했을 때 학부형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고 제 마음이 또 어떨지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네,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이게 특히나 태권도 사범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너는 또 다른 extended family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가족 같은 사범님이시구나. 나 맞아요. 오늘 나 스스로도 많이 좀 반성을 하게 하고 많이 배워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 너무 좋은 말들이 내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뭐가 막 빵빵빵빵 나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팬데믹 시대에 정말 용기를 얻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막 계속 뭐 고맙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너무 모르거든요. 학부형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학생들도 솔직히 하루에 45분 왔다 가는 건데 네. 그걸로 제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사범님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저희 앞에 선 거랑 집에서 하는 행동이랑 100% 다르거든요. 애들. 그렇죠. 그게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거 하나랑요. 저희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표현 좀 알아. 표현. 영어도 그렇게 뭐 매끄럽지도 않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학부형들의 뭐 얘기하고 하는데 속은 그게 아니고 속은 막 진짜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제 표현 얘기 딸리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은 왜 좀 겸손이란 게 있잖아요. 네, 미덕이라고. 애들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좀 하고 그게 또 먹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보고 있는 책들은 자녀에 관한 책인데요.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너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 뭐 이 제목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인데요. 의사 선생님이고요. 똑같이 맞벌이고 혼자 4명을 키우는 거예요. 오전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게 있는데요. 저희 테스팅 폼 보면은 뒤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Children Home Rules. 네네. 리스펙트 잘하냐, 뭐 그리딩 잘하냐, 빠이 하냐, 거짓말 안 하냐, 뭐 밥 먹고 다 치우냐, 뭐 엄마 도와주냐, 뭐 이런 리스트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고쳐줄까, 막 모자이크식의 스티커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큰 종이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뭐 1월 1일 하면은 스티커를 붙이면 이게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빵꾸가 나겠죠. 이렇게 구멍이. 네. 네, 노력 많이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일단 그때 느낀 건 뭐냐면 학부 형님들도 힘들다. 그런 거 봐주기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해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된다. 그게 맨 처음에 내렸던 결론인데 이게 맨날 하다 보니까 너 왜 엄마가 말하면 한 번에 안 들어? 한 번에 말 들어? 그럼 yes sir 이러고 그게 끝인 거예요. 뭔가를 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학생도 잘해서 이 삼각형이 잘 맞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관념을 좀 깨졌었어요. 이렇게 해봐라 라고 부모님한테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저희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인데 그렇죠. 저는 얘한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문제 일으키면 또 얘기해줘. 이거는 그냥 계속 겁만 도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체크를 해줬다. 그러면 애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제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너는 집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지켜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더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그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맞네. 제가 아까 장사부님 페이스북 들어가서 패널이신데 제가 좀 제목들을 쭉 한번 봤어요.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 그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랑 애들이 자라가는 환경이랑 나는 부모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애들하고는 뭐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내미가 와서 I love you 막 이거 우리 큰아들 와서 I love you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이제 지금은 확실하게 잘 이해를 딱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못 버렸지만 그 저자가 부모님들한테 해주는 말 그거를 이제 장사부님께서 사범님이시니까 사범님이 학부모들한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을 변화시켜가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책을 안 읽어봤는데 이해가 확 와요.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 저자가 에필로그에 쓴 게 저는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학생이 문제가 있잖아요. 100% 부모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자녀들이 더 잘 컸으면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아까 일종의 말한 그런 집착 같은 게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구속을 하다 보니 애들은 커가는 단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애가 셋이 있지만 또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다르지? 쟤는 저 나이 때 이랬는데 얘는 이 나이 때 이랬는데가 아니라 얘는 요만큼 크고 요만큼 크는 거를 지켜봐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부모님들이 리뷰 단 거 보면
페이션트 좋다는 말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미치겠거든요. 와 어떡하지? 근데 걔는 그 단계인 거예요. 그 단계에서 기다려주는 연습은 저랑 부모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 잘하네. 그 정도면 됐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들 읽고 울림이 있는 글귀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하는 거랑 다 일맥상통해요. 그러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들이. 이 사람, 이 작가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 작가도 이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범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구나 하고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죠. 네. 이게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지만 뭐가 이렇게 움직여요. 뭐가 되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토픽이 약간 위로하는 법. 위로는 아까 또 얘기를 처음에 좀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네네, 그랬었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많이 힘드셨거든요, 아버지가. 똑같은 병을 가지고 먼저 보내셨던 형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랑 상태가 어떠신지도 모르고 그냥 괜찮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금방 일어나실 거야, 이거랑은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잃어버린 분들의 위로하고 아직 이제 건강하게 살아 계셨을 때 해주시는 위로하고 그렇죠. 그 위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대충 이렇게 위로하면 안 되더라고요. 위로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학부 형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특별히 이게 위로라는 게 뭔가 큰일을 당했을 때 위로가 아니라 먼저 애를 키워본 사람 입장에서의 위로인 거죠. 그렇죠. 애들 다 그래 뭐 이러면서 근데 내가 그걸 아니까 위로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뭐 저희는 이제 기저귀도 갈 줄 알고 물도 분유도 팔 줄 알고 뭐 다 할 줄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저기 응답하라. 덕선이가 막내랑 생일이 같았는데 네. 자기는 케이크를 안 사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내가 속상해갖고 나갔는데 아빠가 달래주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 너도 지금 엄마의 잡이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지. 나도 아빠의 잡이 처음이고. 근데 나는 선생님의 잡은 익스피리언스가 많지. 그러니까 계속 보내라는 거지. 포기하지 말고. 화난다고 데리고 나가지 말고 넣어놓으란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위로가 되나 봐요? 계속 데리고 더.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왜 첫애 키워보고 그렇죠. 이렇게 둘째 키워보고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셋째는 지가 알아서 커. 네, 맞아요. 네. 내가 학부모 입장이면 정말 많은 큰 위로가 될 것 같네. 네, 그러니까는 되게 놀래요. 어머님들이 뭐 저렇게 페이션이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네. 얘 셋이야, 너 몇이야? 그래서 한 명 갖고 그러고 우리는 셋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당연한 거다. 나도 처음이었고 너도 지금 처음이지 않냐고. 애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주는 연습해야 된다고. 우리도 연습해야 된다. 쟤들 태권도 연습하듯이 우리도 쟤들 커가는 거 연습해줘야 된다. 그 말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완전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정말. 그렇지. 제가 하도 궁금해서요. 찾아봤거든요. 근데 심리학 교수가 정의를 내린 게 엄밀히 따져서 남의 자식이라서 그렇다. 내 자식이면 그렇게 안 된다. 남의 자식이고 내 핏줄이니까 오냐오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도정에서 정말 잘 참거든요. 집에 가면 안 참을 때도 많아요. 맞아 맞네. 이게 퀘스천 마크가 풀리네 갑자기. 네. 근데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너는 지금 이 순간은 내 새끼가 아니고 남의 새끼야라고 바라보고 감정에 치우쳐서 확 지를 거를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위로하시는데 본인한테는 스스로는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힘들면 그냥 진짜 슬플 정도로 힘들면 그냥 울어요. 저는 답답하면 그냥 캠핑 가고. 저는 굳이 강한 척, 뭐 괜찮은 척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애들 앞에서는 웃고 활기차게 하고 맞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죠. 솔직히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 그러면은 애들 데리고 가서 밖에 나가서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쇼핑하고 싶으면 아울렛 가서 티셔츠도 한 3-4벌씩 막 확 사고 막 이럽니다. 예, 그냥 그러고 삽니다. 맞아요. 감정 노동이라는 게 참 확 와닿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장사부님처럼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알게 모르게 그냥 좀 공인이다는 느낌. 저한테도 좀 엄격해야 되고 연예인 같다 느낌. 맞아요. 사부님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사인도 해줘야 되고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 아쉽기도 하고 못 해본 것들에 대한 마음을 탁 내려놓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니까 제가 막 진짜 위로가 많이 돼요.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한 가지. 허지웅 아세요? 허지웅. 그 사람 책을 쓴 게 있는데 저는 그 글귀를 보고 많이 위로받고 많이 담대해졌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있었대요. 뭐 인터넷으로 사면 내일 오고 서점에는 전화를 해보니 재고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러 갔는데 이제 한국은 사면 이제 영수증에 주차권을 찍어주잖아요.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영수증 처리가 잘못이 돼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차 게이트가. 근데 그 와중에 바깥에서 다른 차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차를 뒤로 딱 빼줬는데 운전을 잘 못했나 봐요.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빼주다가 차 옆을 다 긁었어요. 그리고 차 빼주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책을 꼭 그날 필요하지 않았으면, 아니면 그 서점 직원이 영수증 처리를 잘해줬으면, 아니면 내가 차를 빼줬을 때 그 앞에 여자분이 운전을 좀 더 잘했으면, 뭐뭐 했으면 계속 물고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민하고 후회하면 그때 내가 이걸 했으면 그러면은 이것도 안 일어났을 거고 잡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이건 어차피 이래도 아니면 저래도 일어났을 거니까 딱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냥 차 고쳐버리고 책 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맞아,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어차피 일어날 거 맞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그냥 또 삶이 사라질 거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나 이게 참 좋네. 저 진짜 궁금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책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드라마 속 대사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있다. 네. 명대사 하나 추천. 그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네네. 낭만 닥터 김사부. 한석규가 인턴 여자 의사를 데리고 막 이제 좌충우돌 하는데 믿음을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저는 제일 좋거든요.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해주는 만큼 성장한다. 하여튼 이런 뜻이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느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그 믿음에 부합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죠. 아껴주면 내가 아낌받는 만큼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질 것이고, 인정해주는 만큼 나도 이제 이만큼 컸다.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 대사가 아직도 제일 좋네요. 좋은 말씀 오늘 정말 뭐 끝도 없이 듣습니다. 끝도 없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이거는 사모님 진짜 강력 추천. 강추예요.
네. 우리 막 저는- 그 책 출판사에서 막 이렇게 협찬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좀 와닿으면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칠하면서 책을 보잖아요. 네. 그게 제일 많은 책이에요. 이 책이. 어. 이거는 청소년들 위해서 공부할 때 한 건데 이건 전혀 청소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음을 가지고 키우고 다듬고 요 얘기로만 얘기를 하는데요. 여태까지 살아온 거 경험해 본 결과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그게 단 것 같아요, 진짜. 거기서 나온 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옛날에 이렇게 신궁이라고 정말 활 정말 잘 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제자가 딱 2명이 있었대요.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활 쏘기 연습을 하는데 첫 번째 제자한테 너는 뭐가 보이느냐 이랬더니 얘는 뭐 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이름 모를 꽃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한테 너는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저는 관역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딱 이랬대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쏴라 이랬는데 쏘고 탁 맞았다는 거죠. 그거를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었냐면 옛날에 수업할 때 미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걸 열정을 다해서 막 가르치고 웃기고 막 난리 생부르스. 아무도 안 보이죠. 학부형들도 안 보이고 저는 오로지 저랑 학생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얘들 반응만 보고 내가 막 미쳐서 막 날아가고 막 야 주먹을 쳐봐 때리고 막 붕 날아가서 와 하고 막 누가 보면 진짜 우습지도 않은데 저는 이렇게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거든요, 책에서. 네. 살아보면서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그런 열정적인 순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자꾸 깨우쳐줘요, 그 책이.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네. 뭐 네, 어디서 맞아요. 나오든 그러니까 뭐 저도 일단 몰라요, 어디서 나오는지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장진원 우리 숨은 고수님께서 강추하시는 네, 강추. 책이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네. 읽어보고 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는 나한테 또 와닿았다. 얘기를 나누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자 되는 법, 그러니까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 부자 되는 법 여기까지만 봤어요 제가. 일단은 부자 되는 법은 이것도 굉장히 유익하게 봤습니다. 뼈를 때리고요. 아픕니다. 아파. 저의 잘못된 재정 습관을 그대로 뼈를 때려버리는데요. 많이 바뀝니다. 확실히 바뀝니다. 이 책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세 가지 책에서 좀 강추.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좀 북클럽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네요. 예, that's 그렇네요. okay.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 하나 더 시작의 기술. 시작의 기술. 이 네 책은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석대 학교 특강은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건지. 이게 저희는 지금 40대잖아요. 근데 이제 20대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주제가 미국 아니면 해외 사범이 되려면 필요한 것들 이런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주제고요. 제가 저한테 편지 쓰듯이요. 제가 이제 15년 전에 이제 미국을 왔으니까 15년 전에 저한테 너는 미국 가서 이런 생고생을 할 것이다 라고 적어놨거든요. 네네.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막 누구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너 스스로를 망쳐가면서 힘들게 살 것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계기로 이런 마음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 모든 게 다 좋아지더라 이런 내용의 편지고요. 앞에 저희가 말한 저런 인정하는 거, 집착 버리는 거, 뭐 칭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위로하는 거를 담아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접근 방식이 이게 그냥 강의 형식이 아니라 본인한테 편지 쓰듯이. 저한테 쓴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공유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공유하려고요. 예. 저희 와이프가 또 중요하게 얘기해 줬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맞아.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요즘 애들한테. 그래 그러면은 나한테 얘기하지 하고. 고수 맞네. 아니요. 그 제목은 제발 그렇게 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강추 이게 아니야, 이게요. 제목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태권도를 가르칠 때 이 도라는 게 길인데요. 깊은 산속 옹달샘에 토끼가 물을 마시러 가요. 이 스트레이트로 가면 한 뭐 2분이면 가. 근데 이렇게 굽이 돌아서 간대요. 그 이유가 길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왜냐면 그렇게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큰 짐승이 뱀이 물어볼 나올 수 수도 있고, 있고, 예. 네. 그래서 이 경험들, 그 토끼의 아버지, 토끼의 할아버지, 토끼의 뭐 중조부가 다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길도자의 의미라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학부모들 너무 상담하면. 좋은데요? 저도 써먹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experience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모님께서 제가 읽지 못했던 책을 읽으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 같이 보시는 이 많은 분들하고 또 나눠주고, 그 고수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내공이 쌓이셨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식도 있으시고 그 경험도 있으시고, 하다못해 그냥 뭐 짧게라도 이거 말 좋았어 이런 감동이라도 고수로서의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저는 감히, 아니 뭐 감히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오늘 시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던 거를 제 입으로 다시 꺼내면서 리마인드하고, 이걸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고, 힘든데 다 잘 되면 좋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얘기,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힘이 됩니다. 저는 진짜로 정말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